알콩달콩 달콤한 연애를 끝내고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난 영희와 철수. 하지만 뜨거웠던 신혼생활도 잠시. 밤이면 밤마다 자꾸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마는 철수. 왜 그런가 했더니 발기부전이랍니다. 아니, 20대 건장한 남자가 발기부전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발기부전이란 말 그대로 성생활에 충분한 발기가 되지 않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최근엔 갈수록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발기부전을 겪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 속 니코틴은 음경혈관을 수축하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 음경으로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발기부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심리적인 원인과 기질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철수와 같은 젊은 남성들의 경우엔 대부분 스트레스나 불안장애, 부담감 같은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발기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도한 교감신경계 흥분이 혈중의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음경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방해하면서 결국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또 다른 원인은 신체적인 문제, 즉 기질적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뇌졸중, 전립선 질환 등으로 인해 혈액이 음경으로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발기부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남성 중 50에서 70%는 한 번쯤 경험해봤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인 발기부전은 예전엔 그 원인을 그저 심리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시민성이나 원인 불명으로 생각됐던 많은 환자가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판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 어딘가 이상이 있으니 그것이 발기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체 성관계 횟수에서 50% 이상 발기장애가 나타나거나 6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 발생한 기질적인 이유 때문인지 그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남성들의 경우엔 뭔가 창피한 마음이 들어 언젠간 나아지겠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기부전은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낫기는 힘든 질환이고, 제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엔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 중증 발기부전증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이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했으며, 영국 런던 브릿지 병원에서는 발기부전은 관상동맥 질환이 오기 약 2년에서 3년 전, 심장마비가 오기 3년에서 5년 전에 발생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은 음경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발기부전이 나타났다는 것은 혈관 내막이 손상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미 심혈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란 겁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많은 남성들에게 관상동맥 질환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는 만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증상이 있을 땐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여기에 궁금증을 느낀 미국과 영국의 연구팀은 함께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가치는 약 150만 원 정도로,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한다면 1년에 6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성생활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성생활에 걸림돌이 있으니 바로 조루증과 지루증입니다. 조루증은 성인 남성 중 30%가량이 겪을 정도로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질내 삽입 즉시 혹은 최소 자극만으로 극치감에 도달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조루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루증을 판단할 때 사정에 이르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본인과 상대방의 만족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관계 시간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조루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루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아직까지 사정 메커니즘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진 않아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크게 신체적 이상과 심리적 이상 때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사정 중추에는 성적 흥분이나 정서, 수면, 식욕 등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조루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귀두 감각 항진증 등 성과 관련된 피부의 감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방광이나 전립선, 요도염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때도 조루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루증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나 불안감, 압박감, 열등감이 있을 때 혹은 초기에 제대로 된 성관계를 갖지 못했거나 상대 여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루를 치료할 때는 단순히 사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시작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루증이 사정을 너무 일찍 하는 게 문제라면 지루증은 조루증과 반대로 성욕과 발기력은 충분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사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래 하면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지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루증 자체는 다른 신체적 증상의 원인이 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부부관계의 원만성을 해치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기분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정이 안 돼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결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루증보다 흔하진 않지만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성기능 장애가 바로 지루증이라고 합니다. 지루증 역시 아직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경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성에 대한 죄책감, 성적 상대자의 과도한 요구 등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지루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는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지루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이나 척수 질환, 교감신경계 손상, 당뇨병,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도 지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루증 역시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의 조루나 지루 현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만한 성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상시 꾸준히 항문 조이기 같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나 주 4회 이상 걸어주는 것이 사정 능력을 회복하고 사정 장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엔 실수로 혹은 우연히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 코카콜라는 원래는 소화제로 약국에서 팔던 의약품이었으며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 메모지 포스트잇도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패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찬사받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역시 처음엔 실패한 약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비아그라의 탄생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1998년 3월 27일 마법의 푸른 약 비아그라가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아그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발기부전 치료를 하기 위해선 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 등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환자에게 부담이 크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증상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넘기는 남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발기부전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으니 전 세계 고개 숙인 남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아그라 속에 들어있는 실데나필이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할 때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GMP라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돕고 동시에 발기 저해 물질인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를 분해해주는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이 혈관 확장 시간을 늘려 장시간 발기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아그라는 처음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닌 심장의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는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너무 미미해 결국 심장병 치료제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약물로 묻힐 뻔했던 이 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임상시험자 중 일부에서 발기가 계속되는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이거다. 연구진들은 이 약을 발기부전 치료제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오랜 연구를 거쳐 마침내 발기부전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활력이라는 의미의 비거와 나야가라 폭포를 합쳐 폭포수 같은 젊음을 찾아준다는 이름을 얻은 비아그라는 이후 발매 1년 만에 전세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세계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던 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또한 그 후 시알리스나 레비트라 같은 유사약품도 개발되면서 성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아그라처럼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미 출시된 약이나 어느 정도 개발된 후보물질을 시험해 다른 질병 치료제로 재활용하는 것을 약물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천억 원이 드는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 재탄생한 치료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됐던 프로페시아라는 약 역시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발견되면서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했으며 지금 성형시술에 많이 쓰이는 보톡스 역시 원래는 안면근육 치료제로 출시됐다가 그 과정에서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능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약이 만들어지며 인류에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마법의 푸른 약 비아그라의 탄생 비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희는 남편 철수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철수는 철수대로 푹 자고 일어나는데도 늘 피곤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요즘 부쩍 소원해진 부부관계. 그러다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코골이가 성기능 장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코골이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숨을 쉴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좁아진 기도로 억지로 숨을 쉬다 나는 소리로, 사실은 코가 아닌 기도에서 나는 호흡의 잡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코 뒤쪽에서 목구멍으로 쭉 이어진 공기가 폐로 전달되는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근육이 긴장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기도로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지만 잠이 들면 긴장이 풀려 통로가 막히거나 혹은 비만으로 인해 살이 쪄서 기도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이가 들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턱 구조나 공간이 작아 혀뿌리가 기도 쪽으로 밀리거나 혀가 유난히 커서 기도를 막아 코골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성인의 45%는 때때로 코를 골며 25%는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하는데, 단순히 코골이를 시끄러운 소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했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수면 무호흡증은 체내 산소 공급을 방해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면 중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저산소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막힌 숨을 내쉬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데, 이때 자칫 뇌졸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면이 중간중간 끊어질 때마다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엔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성기능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해 각성 상태가 잦아지면 저산소증과 고이산화탄소증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을 높이고 에너지를 주며 남성을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결국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남부대학 티나 콜드 젠슨 교수가 953명의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과 정자 상태를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이 나쁜 남성일수록 정자의 수와 질이 낮았으며, 특히 수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남성은 좋은 남성에 비해 정자 수가 25%나 적었고, 또 기형 정자의 수도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하버 UCLA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고, 수면이 충분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2배 정도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아침 발기가 일어나는 수면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아침에 발기가 되는 현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5%가 발기부전 증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난 베개에 머리만 대도 바로 잠이 드는데 왜 늘 찌뿌둥할까 의문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난히 입안이 바싹 말라있거나, 낮에 과도하게 졸음이 온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고, 비만인 경우엔 무엇보다 먼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